여론으로 풀어보는 정치 이슈 풀풀 시간입니다. 오늘도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십니까. 예, 언제나 그렇듯이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소개해드렸을 때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서는 데드크로스가 처음으로 나타났다라고 설명을 해드렸는데 여기에 더해서 이번에는 부정평가가 50%를 넘어섰습니다. 항상 짚어주셨다시피 뭐 정치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라든지 그렇죠. 또 민생 경제의 어려운 상황들 뭐 상황이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 반등의 기미가 좀 보이지 않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는 좀 답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뭐 대통령이야 국정 지지율이 국정 평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만큼 대통령의 실시간 성적표이기도 하고 또 대통령의 앞으로 국정 방향의 이정표이기도 하고 그리고 대통령의 운명 지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60%가 넘어가면 성공적인 국정 수행, 50%만 넘어가도 주도권을 쥘 수가 있고, 근데 30%도 내려가면 위태롭고 흔들리는 거죠. 네. 25% 미만으로 내려가면 레임덕이고 한 자릿수로 내려가면은 사실상 더 이상 국정 수행을 못하는 상태. 그러니까 미국의 리처드 닉슨의 경우에는 탄핵을 당하기 전에 사임을 했었고 브라질의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은 탄핵을 당했잖아요. 그때 지지율이 5%입니다. 지지율이 한 이게요. 자릿수면 힘들군요. 지지율이 그래서 이은지 아나운서 이야기처럼 의미가 없다. 무시해도 된다.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지표가 네. 바로 지지율입니다. 그만큼 대통령에게나 국민에게나 여야나 나라나 매우 중요한 지표가 지지율인데 지금 지난주와 이번 주의 차이가 지난주, 이번 주 그리고 숨어있는 지표까지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첫 번째로는 데드크로스다. 네. 대부분의 조사가 그래요. 두 번째로는 대부분의 조사가 지금 부정평가가 긍정이겠지? 아닙니다. 부정입니다. 예. 50.2가 부정평가예요. 44.4가 긍정평가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이 50%를 넘는 대부분의 조사가 이래요. 거의 다, 모두 다. 거의 다 예. 부정이 앞서고 있고. 부정이 50%가 넘어요. 예.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뭔지 아세요? 지난 대통령이 대선에서의 득표가 얼마인지 아세요? 47%. 아 비슷했어. 예. 공부를 조금만 더 하면 돼요. 아, 예. 48%예요. 예. 44.4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투표했던 유권자였던 지지층들도 이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바 TK, PK, 60대, 70대 이상에서도 이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꼭 붙들어야 될 핵심 지지 기반이 예. 문재인 전 대통령은 호사화, 호남 40대 화이트 칼라. 윤석열 대통령은 뭐냐면 대륙주입니다. 무슨 테마주, 정책주도 아니고 대륙주 뭐겠어요? 대구 경부. 그다음에 60대 이상. 주부, 가정주부입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안 돼요. 여기서 무너지면 대통령 국정 운영에 지금 임기 2달이 안 됐잖아요. 임기 초반이에요. 임기 지금 5년 차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대통령이 빨리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됩니다.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이게 우리 대한민국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니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갈 수 있는 것이고 예. 여러 가지 모든 우리가 부가가치를 고려하더라도 대통령 지지율을 끌어올려야죠. 뭐 지지율이 절대적인 건 아니겠습니다만 말씀해주신 것처럼 국정 운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지표이고 이제 또 네. 임기 초인 만큼 더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을 텐데 분석을 해주시긴 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여론은 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하락했는지 그 원인을 뭐라고 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국정 수행을 뒷받침해야 할 집권 여당의 내홍이 지금 가장 크게 분포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부인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도 좀 재점화되는 모습인데 이 지표는 어떻게 또 분석을 하고 그러니까요. 계신지요? 이 모든 것이 그대로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오늘 아주 흥미로운 우리 이슈 풀페로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그 분석을 해드립니다. 예. 자 보시면 여권 내부 갈등 이준석 대표를 둘러싸고 오늘 7시가 운명의 시간입니다. 그렇죠. 운명의 날입니다. 그럼 내일은 어떨까? 내일은 징계위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내일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 되는 겁니까? 내일도 시끄러울 거예요. 모레도 시끄러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권 내부의 집권 여당도 두 번의 큰 선거를 이겼잖아요.
지난해 보궐선거가 지금 3번 연거푸 선거를 이겼는데도 네. 집안 내부가 시끄러워. 분란, 내홍, 잡음, 지지율이 올 리가 없죠. 대통령 지지율까지 타격이죠. 경제 대책, 그러니까 경제 어려운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유발한 건 아닙니다. 그래도 네. 지금 이 윤석열 노믹스를 가지고 경제 정책의 그림을 그리면서 이것을 헤쳐나가는 대통령의 모습이 나올 때 이 불안감, 중산층이 그래도 그래 코로나 국면도 끝나가고 우리 이제 경기 회복되면 괜찮아질 거야. 예. 그 믿음을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가 주는 것이 필요하고 정책 불안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혼선을 보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주 52시간 물론 어려운 자리입니다. 대통령이 얼마나 어려운 자리겠어요. 그 어려운 자리를 해나가기 위한 건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 뭐 위축될 필요 없이 대통령이 해야 될 개혁 과제를 당당하게 더 자신 있게 해나가면 되고 보복 수사 논란이 저게 이제 바로 말하는 통합이겠죠. 예. 그래서 전 정부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비판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사실 더 큰 부분은 비판은 한마디면은 미래 대안, 미래 비전은 100마디, 1000마디가 돼야 되는 거죠. 그게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대통령 부인의 행보가 13.8%가 나왔는데 예.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하면 돼요. 부속실 어서 설치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시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5번 정도 지금 해법에 대해서 컨설팅 의견을 드렸어요. 자, 부속실 설치하고 그다음에 이 김건희 여사의 활동 범위를 설정을 하고 마지막으로 누군가 정교한 소통을 할 수 있는 이원모 비서관의 부인 신 씨가 지원을 했으면 그걸 왜 지원했는지 처음부터 이런 것들을 정교하게 예. 정리를 해서 대통령의 지지율이나 윤석열 정부의 부담이 가지 않도록 김건희 여사가 잘 행보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면 되죠. 자, 이 모든 것, 여기 나오는 이 모든 이유에서 핵심은 뭐냐? 자, 이 하나하나보다도 더 큰 원인이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스타일. 스타일입니다. 태도입니다. 예. 대통령의 태도를 바꾸면 돼요. 인사 관련해서도 더 파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예. 문재인 정부에서는 어떻게 했든 잘 못했든 민변으로 도배를 했든 뭐 쓸모 있는 장관이 없었든 어쨌든 간에 윤석열 정부가 잘하면 돼요. 예. 상대 평가로 생각하지 말고 절대 평가에서 수능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윤석열 정부가 되면 되는 것이죠. 예, 스타일이 조금은 변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분석을 해주셨고, 굉장히 이슈 폴폴에서만 어떻게 보면 볼 수 있는 분석이었던 것 그렇죠. 같기도 저는 합니다. 스타일을 바꾸라. 예, 예. 스타일을 바꾸는 순간 이준석 대표가 20일 만에 대통령의 예. 지지율을 올리는 방법인데 어디든 우리가 어떻게 신의 한 수라는 건 없어요. 열심히 착실히 변화하고 달라진 모습을 보이면 국민들은 평가합니다. 스타일 태도만 바뀌고 더 당당하게 더 포용력을 가지고 예. 포옹하고 정말 내 편만 아니라 남편도 호응할 수 있는 그런 또 대통령의 이 통치 스타일이라면 뭔들 못할까요? 예, 계속해서 배 소장님과 윤 대통령 지지율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역대 대통령들의 이 첫 분기 직무 평가를 좀 비교한 지표가 있더라고요. 과거를 예. 보면 또 미래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결과를 통해서도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부터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까지 이렇게 분석을 해봤는데 뭐 시대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기 그렇죠. 때문에 이게 단순히 비교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수치가 보여주는 의미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좀 예. 눈에 띄는 거는 취임 후 첫 분기 직무수행평가 부정평가가 지금 노태우 전 대통령 다음으로 높다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부정평가를 보면 지금 13대 노태우 대통령인데 87년도 우리가 그 당시에 바로 민주화 열기, 네. 민주화 그 열기를 통해서 바로 6월 항쟁을 통해서 우리가 대통령 직선제를 이끌어냈거든요. 그래서 88년도 2월 말에 이제 임기가 시작됩니다. 예. 그런데 저 때는 부정평가가 높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여전히 군사 정권에 또 잔재가 남아 있었죠. 여기에다가 바로 그때는 삼김이 있었어요. 그리고 총선이 있던 대통령의 임기 초반에 총선이 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치열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때나 그 이후에 노태우 대통령 이후에 다른 대통령하고 다른 거예요. 저 때는 삼김, YS, 확실히 경제를 종식시키겠습니다. 예. 이건 몽리야. 나는 이거 중정권 핫바지가 아니에요. DJ가 있었단 말이에요. 예. 지지율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하고 직접적으로 비교한 건 힘들어요. 그다음 또 하나 우리 의미를 잘 보십시오. 김영삼 대통령 71%,
김대중 대통령 71%, 노무현 대통령 60%. 자, 한결같이 뭐냐 하면 치열한 대선 접전을 통해서 대통령이 됐지만 예. 임기 초반에 저렇게 지지율이 높은 허니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초반에 막 전정권과 너무 심하게 싸움을 걸지 않습니다. 그건 뭐냐면 차근히 그건 준비하면 돼요. 그래서 YS는 차근히 준비하고 있다가 하나회를 체결하잖아요. 그리고 DJ도 천천히 본인이 생각하는 계획을 해 나가요. 그때 보면 예.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 않도록 그쵸. 보수 언론에 대해서 개혁을 하잖아요. DJ 때도. 예. 그 이야기는 뭐냐? 처음에 너무 이렇게 확 전면전을 펼칠 이유가 없습니다. 완급 조절을 하면 돼요. 그래서 저 때는 역대 대통령을 보면 물론 정치적인 환경이 다른 것도 있지만 예. 그래서 그 스타일입니다. 저 스타일이에요. YS의 스타일, DJ의 스타일. DJ가 그러지 않습니까? 박정희 전 장관 저는 용서합니다. 예. 용서해요. 오늘 성대모사를 굉장히 많이 해주셨어요.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예. 스타일입니다. 예, 스타일이 중요하다. 경제 중요하죠. 인사 예. 중요합니다. 또 정치적 양극화 그보다 더 중요한 거 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건 스타일입니다. 예. 여론조사 중요합니다. 그것도 잘 참고하겠습니다. 이런 대통령의 반응을 들을 때 국민들은 반기는 것이고 대통령의 지지율은 올라가는 것이죠. 예, 역시 오늘 여러 번 좀 강조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자기만의 스타일을 만들어 나가는 그 과정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경제 얘기 살짝 해주셔서 네. 경제와 관련해서도 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아무래도 지금 일반 국민들에게는 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보다도 먹고 사는 문제, 당장 경제가 좀 가장 걱정이 되실 텐데 그만큼 윤 대통령도 보다 적극적으로 챙기겠다고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향후 1년 경기에 대해서 좋아질 것이다라고 답한 여론보다는 나빠질 것이다라고 답한 여론이 3배 가까이 지금 높거든요. 그렇죠. 이 지표도 좀 심각하게 바라봐야 될 것 이 같습니다. 지표는 향후 1년간 지금과 비교할 때 앞으로 1년이 어떨 거냐. 지금 이 상황에서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누가 좋다고 생각해서 아유 못 살겠다. 예. 정부에서 곡소리가 나는데 그래서 경기 전망을 좋게 할 리가 없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 경제 상황이 안 좋은 것은 윤석열 대통령 탓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의 탓이 아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에게 원하는 것은 더 현장을 챙기고 우문현답.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그러면 자영업층의 지지율이 올라올 수 있고 가정주부의 지지율이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겁니다. 예. 그다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자 그렇다면 대통령이 어떤 대응을 해야 되냐. 그냥 무작정 좋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친서민을 했거든요. 예. 확 전환을 해서 친서민을 했을 때 지지율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시도해 볼 수 있는 것은 친중산층,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다. 예. 힘들어지고 있다. 이 상황을 중산층이 두텁게, 더 강하게, 강한 중산층, 이걸 이야기하게 되면 여기에 이 대통령의 기조에 40대도 일부 지지로 돌아설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면 지지율은 더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예,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이 지지율을 올리기 위한 여러 가지 요소들 좀 많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도 자세한 분석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